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일상을 조용히 힘들게 만들고 또 오랫동안 방치하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주제, 바로 혈당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 후 졸음, 잦은 갈증, 이유 없는 피로감, 밤에 일어나서 물을 찾는 증상까지 모두 혈당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혈당은 조용히 올라가는 문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쌓여 어느 날부터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고 식사 후 유난히 졸린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몸은 충분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혈당이 무엇인지부터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되며 포도당 형태로 혈액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가 되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문을 여는 역할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인슐린이 잘 작동해야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의 작동이 떨어지고 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거나 혹은 더 높아지고 식사 후 혈당이 두세 시간씩 유지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시니어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이유가 근육이 그 당을 빠르게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혈당을 받아줄 그릇이 작아집니다. 둘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예전보다 걷는 양이 줄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증가하면 혈당이 올라간 채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혈당이 더 쉽게 오르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복부 지방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방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즉, 혈당을 올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와 몸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오른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음식이 혈당을 크게 올립니다. 흰쌀밥, 떡, 빵, 국수, 과일 주스, 심지어 간식으로 드시는 고구마나 감자도 체질에 따라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들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먹은 후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혈당은 하루 중 계속 움직입니다. 식사 전과 후, 걷기 전과 후, 잠자기 전과 아침 기상 직후까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이 오르는 원리를 이해한 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에너지가 훨씬 가벼워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혈당이 실제로 올라가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상승을 더 크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혈당이 실제로 언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상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은 식사를 시작하고 1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이때 음식을 소화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며 혈당을 낮추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이 바로 반응하지 못하거나 반응하는 속도가 느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음식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혈당이 한 번에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음식 조합은
시니어분들에게 혈당 급상승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식빵만 드시거나 떡만 드시거나 국수만 한 그릇 드시는 식사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가 빠르고 포도당 흡수 속도가 빨라 혈당이 가장 크게 오르는 패턴입니다. 둘째는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있지만 과당 비율이 높아 시니어에게는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특히 주스로 마시면 혈당 상승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셋째는 밤에 늦게 먹는 식사입니다. 저녁 이후, 특히 8시 이후에 먹는 탄수화물은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 인슐린이 나처럼 빠릿빠릿하게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식사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단독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이나 빵, 떡을 먹을 때 항상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를 함께 먹어야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드실 때는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조금만 곁들여도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밥을 드시기 전에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드시는 것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먼저 소장에서 막을 형성해 당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진다 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식사 순서는 혈당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밥과 반찬을 입안에서 섞거나 비빔밥처럼 비벼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혈당을 잡으려면 코스 요리처럼 하나씩 따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식사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채소를 먼저 먹고, 둘째, 단백질을 그 다음에 먹고, 셋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혈당이 절반 가까이 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반응할 시간을 확보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식사 시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이해하셨다면 식후 관리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졸음이 오는 이유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과일을 식사 직후 드시는 경우 이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식후 1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고 훨씬 빠르게 안정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은 혈당을 높이고 위산 역류까지 유발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과일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먹는 시간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거나 혹은 식사하실 때 밥보다 먼저 채소와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스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섬유질이 빠진 주스는 혈당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고 당 함량도 높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통째로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혈당이 실제로 언제 오르고 어떤 행동이 상승을 더 크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혈당이 안정되는 몸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대별 혈당 관리법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순간과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바로 몸이 보내는 혈당 신호를 읽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몸이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 올바른 방향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혈당이 좋아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식사 후 졸음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혈당이 안정되면 식후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 공복 상태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아침에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잦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줄어들면 밤새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밤에 덜 깬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밤에 갈증으로 자주 깨거나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데, 혈당이 안정되면 수면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식사 전 허기가 덜 오는 현상입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몸이 당을 빨리 써버리고 급격한 배고픔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허기 간격이 늘어나고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까지가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신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식사 시작 후 20분에서 40분 사이 완전히 힘이 빠지는 느낌, 눈이 감길 정도의 졸음, 이런 증상은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밤에 갈증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자다가 물을 찾게 되거나 입이 건조한 느낌이 들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은 과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소변 횟수가 늘어납니다. 넷째는 손발저림이나 야간쥐가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혈액 속 당 농도가 높아지면 신경과 혈관에 부담이 가해져 저림 증상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마지막 단계, 하루 시간대별 혈당 관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밥보다 단백질과 채소 비율을 조금 더 높여 혈당 상승폭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점심은 가능하면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시고 밥을 다 드시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아침보다 약간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과일 섭취를 하신다면 이 시간이 가장 적합합니다. 공복이나 식사 직후보다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소량 드시는 것이 혈당에 부담을 덜 줍니다. 저녁은 되도록 가볍게 드시고 탄수화물 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오래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5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에는 과일이나 간식은 피하고 물을 한 모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에도 과일을 드시는데 이것은 밤새 혈당을 올려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한 혈당 관리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혈당 관리는 절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며칠 뒤, 몇 주 뒤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조금만 챙겨도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넓어져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희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리를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식사 후 졸음이 줄고 몸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밤잠이 깊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식사 제한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